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쓴 단편 소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미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가장 핫한 뉴스 가운데서 골랐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비슷한 단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쓴 이유는 사실이 너무 방대하고 모호해서 1시간 내내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께 촉박하게 이것이 이것이다 하고 보여드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디테일을 어차피 담지 못할 바에야 윤곽에라도 초점을 맞추자 해서 쓴 단편 소설이고요. 사실은 작정하고 쓴 건 아니고 쓰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슈 자체는 제가 이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참 북한과 비슷하다. 중국과도 비슷하다.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아무리 세계에 수많은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파악하기 어렵겠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 사태입니다. 이 러시아 사태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시작이 그랬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완전히 팩트이기도 하고 저의 감상이 들어간 것이기도 하고 한 것을 대강 마무리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핫떡 장사를 하다 수완이 좋아서 식당을 차렸고 그 식당에 푸틴이나 루카센코 같은 미래의 러시아 대통령, 미래의 벨라루스 대통령이 드나들면서 그들의 손님 접대를 극진히 하다가 군부에 음식을 납품하는 캐더링을 하게 됐습니다.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면서 푸틴이 필요한 일을 그때그때 프리고진이 처리하게 됐는데 며칠 전에 반란을 일으켰다. 24시간도 안 돼서 반란을 접은 용병대장, 바그너 대장 프리고진을 얘기합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그가 인터넷 회사를 만들어서 댓글 부대를 동원해 러시아의 인권을 말하는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고 푸틴에 대해서는 왜인지 모르지만 천재라고 극찬하는 트럼프 당선 운동을 하다가 2018년 미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용병을 만들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독재자를 돕는 폭력 부대로 일하기도 했고 금이나 다이아몬드, 우라늄을 켜는 일을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자면 억수로 돈을 벌고 푸틴의 배도 억수로 두둑하게 채워주다가 크림반도를 푸틴이 2014년도에 쳐들어갈 때는 역시 용병을 동원해서 쉽게 푸틴의 손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것을 넣어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프리고진이 국방부 소속 정규군이 매굴모추자 투입돼서 바흐무트를 접수하고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영웅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겨우 용병대장이었던 프리고진의 힘이 점점 커지자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은 물론 푸틴 대통령도 그의 힘을 좀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병을 국방부 아래 국방부 소속으로 두려는 계약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클렘린이 프리고진을 옆으로 싹 밀어내려는 지시였습니다. 그러자 이미 자신이 국방장관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던 프리고진은 그 계약으로 그들의 아래 들어가느니 힘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무지막지한 용병을 대동해서 크림반도에 쳐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용병은 죄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때의 용병은 5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병을 대동을 해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해고하라면서 모스크바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모스크바 정규군과 보안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프리고진 용병대에게 길을 터줬습니다. 워낙에 힘이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푸틴과 거의 유일하게 독대를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우라가 있었던 거죠. 프리고진에게도. 그리고 러시아 주민들은 용병대와 프리고진을 스타처럼 대우했습니다. 모스크바 진격 200km, 120마일을 앞두고 드러난 것처럼 푸틴의 졸병 비슷한 벨라루스의 교활한 대통령이 중재 내지는 저는
거래라고 부릅니다. 이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푸틴의 바디가드 등이 힘을 쓴 것인지 루머에 따르면 그런 루머가 더 강합니다. 프리고진은 진격을 중단하고 용병들에게 원위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반역자 혐의도 기각되고 벨라루스로 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벨라루스에 그가 탄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무튼 이 허가증은 벨라루스로 가는 또 모든 혐의가 기각되는 반역죄 등이 허가를 받았다 아니다가 어제 오후까지 계속되다가 오늘 아침에는 혐의 기각이라고 러시아의 이 관련 부처에서 밝혔습니다. 그의 용병들은 벨라루스로 갈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사로 다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방부의 정규군이 하지 못하는 특수군조차 하지 못하는 그 용맹성을 가진 바그너 용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프리고진은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도 푸틴은 비난하지 않았고 협상이 끝난 뒤에도 푸틴의 권력을 전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자신이 이끄는 용병의 등에 칼을 꽂으며 공격한 데 대한 시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지막으로 용병 33명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모스크바로 진격하게 됐다는 게 프리고진의 주장입니다. 푸틴이 아니라 본인은 러시아의 국방부의 리더십의 전복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11분 동안 어제 프리고진이 오디오로 먼저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본인이 어디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로 갔습니다. 벨라루스로 가서 벨라루스 대통령이 좀 전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벨라루스는 러시아와는 달라서 이 바그너 부대들이 길에서 무기를 차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나 또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의심도 하기도 하고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이 그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벨라루스에서 프리고진의 용병대 바그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푸틴의 경우는 내전은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권좌에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용병과 국방부 사이의 암투 막지 못했으니 군 통수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지 못한 셈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오후 48시간 만에 다시 푸틴이 등장을 했는데 아주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끝났고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리더십 중심으로 뭉쳐서 끝낼 수 있었다면서 특히 군을 굉장히 치하했고요. 반란 주모자를 비난했습니다. 이건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프리고진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반란 주모자들에게 다시 한번 뭔가 못을 꽂은 듯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프리고진의 이름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규군이 하지 못한 바흐무트 점령을 용병대장인 그가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는데 국민이 추앙하는 프리고진을 푸틴도 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앨리스트 지금은. 푸틴은 모스크바의 엘리트들 그리고 지방 엘리트들이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란 초기에 가혹한 처벌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그 가혹한 처벌을 하지 못한 독재자가 주는 두려움의 아우라는 무척 옅어졌습니다. 그 아우라가 옅어졌다는 것은 원래 푸틴 대통령이 마이크만 잡으면 몇 시간은 기본인데 그 말하기 좋아하는 푸틴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5분 짧게 끝냈다는 것에서 그의 아우라도 많이 얇아졌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를 합니다. 미국과 세계를 향해서 미국과 동맹국은 이번 반란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내부의 권력투쟁이고 미국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정보국은 모든 것을 이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고 아직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는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여러 가지를 앞뒤로 재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어떻게 시작돼서 협상 내지는 거래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프리고진과 용병 바그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이 짧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반란이 23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총리로서 온갖 영화와 권력을 누려왔던 푸틴의 지위를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그가 이로써 완전히 권력을 내놓게 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동부와 남부 전선을 방문하고 군대는 우크라이나 군대입니다. 클렘린과 군 사령관들이 산만해진 틈을 타서 군 사령관들도 푸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깥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국의 정보국이 러시아의 국방부까지 도청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그 마지막 선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알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러시아의 사령관들도 이거 어느 줄을 잡아야지 되지 줄타기만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 산만한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를 포함을 해서 러시아군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전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의 앞길에는 가는 족족 지뢰로 그 앞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푸틴의 다시 꿰매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아주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뒤로 내친 그런 정치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운명은 상당히 지금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푸틴의 측근인 프리고진이 용병을 앞세워서 푸틴이 원해서 만들었던 푸틴의 창조물입니다. 프리고진이건 용병이건. 그렇게 해서 프리고진이 라이벌에게 돌진한 것은 푸틴이 이들을 국방부나 프리고진, 용병 대장을 장악하는 힘이 보기보다는 약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키운 개에게 물릴 것이라는, 또 물린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씨의 여기까진 그 말이 맞습니다. 소설 읽어드린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부터 뉴스 됐어요. 잠시 뒤에 헤드라인부터 미국 뉴스 이어드립니다.